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시죠?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면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치료일까요?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를 비유하자면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계속 새어나오는 물을 바닥에서 열심히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바닥은 깨끗해지겠지만 수도꼭지는 여전히 고장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억제하고 수치를 조절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우리 몸이 왜 혈압을 높여야만 했는지,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약물에 의존하면 우리 몸의 자가 조절 능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신체는 본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계속 개입하면 이 시스템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증상이 아닌 원인을 다루는 방법, 즉 고장난 수도꼭지를 직접 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총 길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은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이 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이고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체는 말초 조직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의 펌프 압력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고혈압은 질병이라기보다 혈관 문제에 대한 신체의 보상 반응인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물로 혈압만 강제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가지만 정작 말초 조직의 세포들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세포 손상과 변성이 일어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암과 혈관 건강의 관계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랍니다. 정상 세포는 산소를 이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을 사용하지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생존을 위해 비효율적이지만 산소가 필요 없는 당 발효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돌연 변이가 축적되면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혈관 건강 악화와 만성 염증, 세포 저산소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방법은 사과, 당근, 양배추를 활용한 혈관 청소 주스입니다. 일명 ACC 주스라고도 불리는 이 음료는 혈관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공 주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고 살균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와 효소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스를 만들 때 즙만 짜서 마시고 찌꺼기는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장 중요한 성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혈관 내 축적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따라서 찌꺼기까지 모두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각 재료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양배추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사과의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한 스푼 첨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향상시켜 전체적인 영양 효율을 높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금식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영양분의 흡수율이 가장 높고 해독 작용도 활발합니다. 아침 공복에 이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지방간 소견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 사람들 대부분 지방간이 있다던데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방간은 결코 무시해도 되는 가벼운 상태가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대사기관입니다. 500가지가 넘는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의 중심이며 독소를 무독화하고 혈액 응고인자를 생산하며 비타민을 저장합니다. 이런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는 약 5% 이하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5%를 넘으면 지방간으로 진단됩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진행되고 결국 간섬유화와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간경화는 비가역적입니다. 즉, 한번 딱딱하게 굳은 간 조직은 다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당질 섭취와 알코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먹어서 지방간이 생긴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한 과당 섭취는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의 외형적 특징 중 하나는 복부 비만입니다. 배만 불룩 나오고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가는 체형이라면 내장 지방과 지방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대사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가 되면 간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간에 축적된 지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 특히 설탕과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흰 쌀밥, 빵, 면류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는 제한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간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의 습관은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 시간대가 혈관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당화 반응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을 변성시켜 혈관벽에 침착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식후 고혈당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반대로 식후에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빠르게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몇 층 오르내리는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혈당 강화제의 효과에 버금갑니다. 게다가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심폐기능 향상, 체중 조절, 기분 개선 등 추가적인 이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신체 활동이 적고 곧 수면에 들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채로 오랜 시간 유지되기 쉽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습관화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아침 공복 혈당도 낮아집니다. 운동 강도는 살짝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등도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과 재생 작업을 합니다. 이때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회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간은 야간에 해독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작업이 방해받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면 간과 혈관이 충분히 휴식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든 채소를 먹을 때든 찌꺼기까지 모두 섭취하세요.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고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하루 최소 25-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식후 활동입니다. 매 식사 후 최소 15분은 움직이세요. 앉아있거나 눕지 마시고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계 응급 상황을 인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슴 중앙부의 압박감이나 조이는 듯한 통증,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식은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한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심근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 특히 첫 1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으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다가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분 단위로 죽어갑니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삶.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습관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증상을 관리하는 도구일 뿐 건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먹은 후 무엇을 하는가. 이 단순한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저녁 7시 이후 금식, 아침 공복 혈관 청소 주스, 식후 15분 걷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전반적인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경제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